대천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천고에 입학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훈입니다. 교훈은 학교 교자에 가르칠 훈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런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덕목입니다. 자, 학습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정진인데 정자는 정성스러울 정, 자세할 정자이고 진자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해석은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아감, 자세히 알고 다음 단계로 나아감입니다. 그럼 정자와 진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는 쌀미자에 풀을 청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쌀미자에는 뜻이 들어있고 풀을 청자에는 정이라는 발음을 담당하는 소리 부분입니다. 쌀미자는 88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우리 입에 쌀 한 톨이 들어올 때까지 농민과 어머님과 아버님의 손길이 88번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 짓는 과정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논의 두엄득, 즉 퇴비를 가져다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쟁기로 논을 갈고, 세 번째는 논을 썰애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튼튼한 벽실을 고르는 과정이고, 다섯 번째는 못자리를 하고, 여섯 번째는 모내기를 하고, 일곱 번째는 논을 매주고, 그 다음은 마른 논에 물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벼를 뱁니다. 그 다음에 벼를 묶고, 그 다음에 벼를 세워서 말린 후에 지게로 볕단을 져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탈곡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탈곡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벼를 갖다가 그냥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절구질을 하여 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질하여서 왕겨를 걸러낸 후에 이제 현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냥 먹나요? 아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을 떼기 전에 쌀에서 돌을 걸러내는 조리질을 해야 됩니다. 조리질. 자, 그래서 쌀을 솥에다 놓고 불을 뗀 후에 드디어 밥이 되어서 한 그릇이 쌀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략한 것이고 많이 이 과정이 88번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풀을 청자는 정이라는 발음을 담당하는데 풀을 청자는 날출자에 우물정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우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 땅 아래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그냥 두면 모든 것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지요. 그래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이나 나무로 턱을 만들어 놓는데 이 턱의 모습을 그린 부호가 우물정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물정자는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을 뜻합니다. 점이 있는 것도 우물정자, 점이 없는 것도 우물정자로 쓰입니다. 이 우물정자의 모양이 변하여 일본의 돈인 엔화를 표현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달월자와 같은 형태로 변형됩니다. 날출자는 식물이 땅에서 자라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아무리 가문 사막 지역일지라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물이 있는 곳엔 식물이 자라고, 즉 우물이 있는 곳엔 식물이 자라고
그곳의 주변은 다 푸른색이기 때문에 우물정자에 식물이 자라는 날출자가 표현한 글자는 푸를 청자가 되었습니다. 쌀미자에는 뜻이 들어있고 푸를 청자에는 발음이 들어있는데 밥 짓는 쌀은 깨끗해야 합니다. 돌멩이가 들어가 있으면 밥 먹다가 이가 부러질 수 있고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밥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밥 지을 쌀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자세히 정성 들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할 정, 깨끗할 정, 정성스러울 정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갈 진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에 세 추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자, 세 추자는 거기에 나온 그림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쉬엄쉬엄 갈 착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 칸에 있는 그림. 오른쪽 칸에 있는 그림이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 모습입니다. 사거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지요. 이 글자에서 두 번째인 단일 행자, 행할 행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사거리를 뜻하는 부호에다가 발을 뜻하는 발족자 또는 그칠지자라고 쓰이는 그 발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걸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사거리 중에서 왼쪽의 모습만 표현했고 밑에 발족자가 변형된 그칠지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것이 이제 쉬엄쉬엄 갈 착자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이 쉬엄쉬엄 갈 착자인데 이 글자가 한자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 글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오른쪽 자랑 변형됩니다. 그런데 어떤 붓수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붓수 이름 중에 받침. 그래서 이것은 쉬엄쉬엄 갈 착자가 받침 형태로 바뀌었다 해서 착받침이라고 합니다. 착받침. 모든 한자에 이 착받침이 들어가면은 걸어간다, 이동한다, 나아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글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나아갈 진자는 새가 날아간다, 새가 앞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성스러울 정, 자세할 정자에다가 나아갈 진자로 이루어져서 해석은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아감, 자세히 알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 자기의 목표, 즉 이상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은 불교의 팔정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팔정도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8단계의 수행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 7번째에 정정진이 있습니다. 자, 대천고 신입생 여러분들 앞으로 3년간 자세히 치밀하게 정성을 다하여 공부에 매진하여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